처음에는 위탁 상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돈 버셨어요? 벌었어요. 네네. 그럼 물어볼게요. 네네. 지금도 위탁 제품으로 테스트를 저는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사장님도 더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더 막막해졌죠. 처음에는 위탁 상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3년 정도 전에요. 네네. 위탁 상품 나와서 여쭤볼게요. 네네. 돈 버셨어요? 벌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거를 여전히 계속 위탁 상태로 이어오고 왔으면은 지금까지 셀러 활동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포기를 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선호하는 색상들이 원색깔 계열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그렇게 제품들이 많았는데 한국 소비자들 니즈하고는 안 맞죠? 예, 안 맞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블랙 색상하고 아이보리 색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죠. 위탁으로는 그때 기회가 있어서 잠깐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위탁 상품이다 보니까 그 뒤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가격 경쟁이 당연히 일어나고 근데 그때 이제 중국 사입을 통해서 컬러를 바꾼 것 때문에 오랫동안 제품을 계속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스토어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었다. 예, 그런 상품이 됐죠. 그렇죠. 네. 네네. 저는 사실 위탁 제품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장님 지인분이 셀러를 하고 싶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위탁 제품을 해서 셀러를 하고자 한다면 네네. 찬성하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저는 위탁 제품으로 돈을 버는 목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시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그 상품을 디벨롭해서 사입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마진을 더 보기 위해서 사입을 같은 상품으로 하시거나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는 견해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 위탁 제품이라는 거는 네네.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내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네네. 투자 없이는 열정 없다라는 공식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네. 근데 투자를 하지 않고 안 팔려도 나한테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네.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 위탁 제품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 위탁 제품의 단가로 팔아도 네이버에서 경쟁이 안 돼요. 네, 그쵸. 내가 위탁 제품을 10,000원에 샀어요. 네네. 근데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데이터만 얻으려는 목적으로 네네.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팔면 경쟁이 안 돼요. 그쵸. 수수료 부분에서 손해도 볼 수도 있죠. 그냥 수수료는 내가 감수할 거야. 네네. 그래도 경쟁이 안 돼요. 네.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로 내 스스로의 최면을 걸어야 되냐면 10,000원짜리 위탁 제품을 받아와서 8,000원에 팔아야 돼요. 8,000원에 팔아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CPC 광고를 태워야 돼요. 위탁 제품에도 불구하고 네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니까 되더라 했을 때 그때 사입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2,000원 이상의 손해가 나겠지 아마. 네네. 그걸 과연 내가 가슴으로 이해가 돼서 오늘 10개 팔렸네? 고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네. 그래서 위탁 제품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류의 제품을 디벨롭 해가지고 네네. 사입해서 팔아야 되겠다에 대한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는 지론이었습니다. 네네. 법인장님께서는 지금 사업의 규모가 크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러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부터 작은 셀러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단계에서는 장사가 어떤 제품의 본질이나 뭐 브랜드 이런 거로까지 갈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알고리즘 장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제품을 달라 보이게 해서 팔거나 카테고리를 다른 데로 피해서 팔거나 피하거나. 네,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 재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상품군의 제품들하고 패키지를 다시 새롭게 해서 세트 상품을 구성을 한다거나. 근데 이런 형태로의 사업은 내가 셀러로서 그러니까 자본도 없고 감도 없을 때 연습을 할 때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잘 되기 시작하면 금방 경쟁자가 카피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그런 스탠스로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자기 시간만 갈아넣게 되고 언젠가는 포기하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스타트할 때 연습을 그렇게 해보는 거는 좋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수 이상의 셀러거든요. 내 입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도 중요하지만 네네. 성장 가능성이 이미 생각이나 추진하는 게 내 견해에서 보면 중수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네네. 매출을 따라서. 그럼 물어볼게요. 네네. 지금도 위탁 제품으로 테스트를 저는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잠깐 어렸을 때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팔고 싶은 제품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고 안 되네 하고, 물론 법인장님 말씀처럼 이거를 나는 어떻게든 팔아내야겠다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면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서 투입된 자본이 한 번에 사라지면서 너무 허탈하실 수도 있으니까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때까지 연습하시는 단계로. 그러면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사를 처음 방문하셨는데 본사 방문 소감이 어떠신지? 네,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쾌적한 거는 사실 텔코리아 채널도 유튜브로 봐서 네. 알고는 있었어요. 네. 왔을 때 막 악기라든가 음향 장비 같이 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고 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범인장님 이제 패션까지 더해져서. 아 저요? 네네. 잘 때도 이렇게 입고 자요? 네네. 예. 알리피드 이용하시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좋은 점, 안 좋은 점. 제가 범인장님께 연락드리고 여기를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는, 일단 저는 수수료가 비싸고 싸고의 문제보다도 되게 많은 구매 대행 업체들이 CBM당 배송료를 낮게 측정하고 다른 데서 화주가 모르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그렇죠. 거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상 운송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붙는 차지를 다 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전에 경험했던 업체도 그래 왔었고, 그리고 원산지 증명 통해서 자유무역하는 품목들은 관세 할인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해보시죠라고 말하는 경우도 없었죠. 그렇죠. 가이드를 전혀 안 해주죠. 네네, 그쵸.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법인장님 바이킹 채널에서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돼서 내가 이걸 지불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포드 인면을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산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포딩이 될 거예요.